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위배 위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선장이 구명 튜브를 던져 주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물놀이를 즐긴다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한복판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이야기입니다. 요즘 달러 환율 보셨습니까? 1,400원을 훌쩍 넘어서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한국은행의 높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힙하다고 생각해서 유행처럼 따라하느라 환율이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달러를 사서 나가는 바람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환율 쇼크의 진짜 원인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철없는 서학 개미들이 유행을 좇느라 환율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검은 손이 뒤에서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원화가 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팩트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내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오르고 밥상 물가가 폭등하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 경제사령탑들의 인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11월 26일이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서학 개미들한테 세금을 더 물릴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율을 40%까지 올린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라고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해외 투자가 쿨하고 힙해 보여서 한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심지어 이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젊은 세대에게 해외 투자는 힙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미쳐 날뛰는 이유가 청년들이 철없이 유행을 좇아서 쿨해 보이려고 달러를 사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가장들이 단지 힙해 보이려고 밤잠 설쳐가며 미국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진단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책임 회피일까요? 박종훈 기자는 이 상황을 뇌종양과 두통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뇌종양에 걸리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두통은 증상이죠. 그런데 의사가 뇌종양이라는 원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머리 아프니까 진통제만 드세요라고 한다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고 죽게 되겠죠.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꼴입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건 경제가 병들었다는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증상만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한국 돈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서 떠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량 M2 증가율이 무려 20%였습니다. 같은 기간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고작 3%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돈을 6배나 더 미친 듯이 찍어냈다는 겁니다.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면 그 돈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로 들어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에 따라 돈을 배분합니다.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확실한 부자들에게는 이자 2%로 100억 원을 척척 빌려줍니다. 반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에게는 어떻습니까? 100만 원 빌리는데도 이자를 15%씩 받습니다. 이게 은행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 원래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 게 은행이니까요.
자, 이렇게 부자들에게 헐값에 공급된 막대한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데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욕망이 끓어오르는 용광로, 바로 서울 강남 아파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무려 27억 원입니다. 말이 27억이지 인기 있는 단지의 국평, 즉 30평대 아파트는 72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보이십니까? 돈을 마구 찍어내서 유동성을 공급했더니 그 돈이 부자들의 자산만 뻥튀기 시켜준 겁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벼락거지 현상이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성실하게 월급 모아서 저축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원화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어가는데 저기 강남 아파트는 로켓처럼 솟구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없는 청년들과 중산층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2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썩어가는데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이건 힙한 게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2022년 초만 해도 1달러에 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60원이 넘습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현금 1,000만 원을 장롱 속에 넣어뒀다면 지금 그 돈의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75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의 25%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가 내 돈을 녹여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화를 붙들고 있는 게 애국일까요? 아니면 바보일까요? 시장은 언제나 똑똑합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게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아, 이 나라 돈을 들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달러로 갈아타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통화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다.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 통화는 끝난 것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서학 개미들의 대이동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원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조기 경보입니다. 탕광 속의 카나리아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카나리아가 노래를 안 부른다고 탓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근본적인 수술 대신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연금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 피 같은 돈을 환율 방어에 쏟아붓다가 손실이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율 방어한다고 국민연금 동원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잠시는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는다고 댐이 버티겠습니까? 심지어 기업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달러를 팔라고 압박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원자재도 사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환전하게 만들면 기업 경쟁력은 곤두박질 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금리는 4%대고 한국은 2%대입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환율을 잡겠다. 이건 1970년대 관치금융 시절에나 통하던 방식입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시장은 그런 억지춘향식 대책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미친 환율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뇌종양을 치료해야 합니다. 두통약 그만 먹이고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돈 푸는 걸 멈춰야 합니다. 지난 4년간의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 파티를 끝내야 합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원화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건 도둑 신보입니다. 둘째, 금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고금리로 돈을 빨아들이는데 한국만 저금리로 버티니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물론 금리를 올리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힘들겠죠. 하지만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 경제가 거덜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가 펑펑 돈을 쓰면서 재정 적자를 키우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오릅니다. 2026년 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책 당국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국민 탓, 청년 탓 좀 그만하십시오. 청년들이 쿨한 척하려고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그 오만한 인식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국민들에게 훈계질할 시간에 왜 국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만 불패 신화를 쓰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누가 원화를 들고 있고 싶겠습니까? 원화 투자가 강남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환율을 잡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환율 시장은 정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제2의 IMF 그 이상의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환율 폭등이 정말 철없는 청년들의 유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어가는 한국 경제의 비명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흐름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름 돋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